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이어서 수요일에도 또 뵙네요. 네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해서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 바람은 조금은 쌀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을 보면서 시장 참여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걱정은 크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보유한 종목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자, 이런 네. 관점으로 끝까지 시청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지금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신호 같이 주고 계셔서 톡방에 계신 분들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참여를 하셔서 내일장부터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서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들 사서 수익률 또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QR코드 읽으셔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바로 첫 번째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이트 전문가님의 또 시황 한 줄평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약 후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일단 약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전약 후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문가님? 시장이 장 초반에 네. 이제 개파락 출발하면서 그쵸? 좀 약하게 출발을 했다가 막판에 네. 좀 살짝 들어올리면서 낙폭을 좀 축소를 맞아요.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약 후강이라고 적어놨고 한 줄평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증시 딱 오늘 개장하자마자 좀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던 첫 번째 요인으로는 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런 부의장이었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대차대조표 축소를 5월부터 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 속에서 강하게 좀 이렇게 좀 위축이 됐었죠. 그 점이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을 일으켰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일으켰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EU에서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이제 가스와 원유에 이어서 석탄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발언 속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재부각이 다시 되면서 그 좀 투심이 좀 또 다시 얼어붙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유럽에서 러시아 관련 이 천연 자원을 수입을 못 받게 되었었을 때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한 2.5%포인트 좀 이렇게 하락
그 성장률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발 외국인 자금이 우리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될까요? 아니면 빠져나갈까요? 이런 관점으로 네. 봤었을 때 외국인 수급에도 좀 부담을 주는 요인이었다. 거기에 따라 환율까지도 상승을 했네.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참여가 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일정을 하나 앞두고 있습니다. 이 FOMC 회의록 그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오늘은 좀 관망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내일 삼성전자랑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월 말부터였죠.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네. 펀더멘탈이 튼튼한 그런 강한 우량주 그런 기업들을 컨택을 해서 내 계좌를 채워놔야 이렇게 좀 흔들리는 매크로적인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그런 종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황에 대한 이야기 또 짧게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좀 애매하게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갈지 좀 모르는 시장이 이어질 때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준비를 하셔서 매일매일 톡방에서 또 신호를 주고 계십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은 수익률 꾸준하게 올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일장부터 종목에 대한 신호 좀 받아가시고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읽으셔서 입장을 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또 다양한 내용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채널도 고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시죠.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 둘씩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롯데렌탈 올라와 있네요. 중고차 시장 개방 최대 수혜주 분석 등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같은 경우 5.69% 상승을 했고요. 46,4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 개방에 따른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롯데렌탈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롯데렌탈 하면은 국내 1위의 렌탈 관련 롯데그룹 계열의 1위 업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상장을 한 이후에 지속 약세 흐름을 보여주다가 네. 굉장히 긴 시간 조정을 좀 거쳐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계속 고개를 들어 올리고 오늘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중고차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현대차라던가 기아가 이 중고차 시장으로 그쵸. 확장 진출을 하면서 큰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롯데렌탈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기존 사업에만 만족하지 않고 지금 그린카, 소카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쉐어링 부분 관련해서도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네. 만약에 이렇게 장악을 하게 되면 대기업들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이런 그렇죠.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와 함께 지금 굴착기라던가 아니면 이 건설 중장비 관련해서도 렌탈 이런 사업 쪽으로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무가 튼튼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재무가 튼튼하다는 거는 버티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주분들이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을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도 보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이익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기 표를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 가격적인 흐름을 좀 보더라도 이 상장하면서 바로 이렇게 쭉 밀려버렸죠. 그러다가 시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살짝 빠지긴 했었지만 이 3만 원 라인을 지켜주고 다시금 크게 올라와주는 이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었었던 4.4만 원과 4.7만 원, 요 라인들 4.4만 원을 돌파를 해주면서 4.7만 원 정도 요 라인에 지금 딱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어요. 만약에 내일 시가가 여기 위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 다시금 이제 그 추가 상승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 패턴을 좀 그려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6월달 보호해소 물량이 풀린 이후에도 외국인들 특히나 연기금이 하루 이틀 정도를 빼놓고는 계속적으로 담아두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이렇게 빨간 불을 보시면은 딱 네.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메리트 있다. 그러게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지금 계단식으로 정말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단을 그리면서 네. 박스를 돌파를 하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조정은 기술적 조정은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네. 저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이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 네. 매수 관점으로 볼 때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롯데렌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차트로 봐도 아까 보셨다시피 계단식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또 들어오셔서 도움도 받고 한번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롯데렌탈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올라와 있습니다. 이라크의 T-50IQ 후속 운영 지원 본격 착수 소식에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25% 오름세 기록을 했고요. 전거래 대비 2,150원가량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43,1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어떤 이슈 있었나요, 전문가님? 오늘 이슈로 이렇게 부각된 거는 이라크의 T-50 후속 운영 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한다. 한마디로 이 T-50이라는 전투기가 이제 훈련하는 그런 네. 그 전투기인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라크 쪽에다가 이런 네. 그 파일럿이라던가 이런 네, 부분들, 네. 교육 관련해서 이런 어. 부분들을 지금 지원을 하겠다. 그렇다면 부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겠죠. 예, 이 한국항공우주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주항공 섹터의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이 양대 산맥, 양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국산화를 시키면서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이슈를 보면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항공우주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방위산업 관련해서 항공우주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저는 상당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저희 노란톡에 계시는 회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남겨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게 좋다라고 하시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어때요? 라고 했었을 때 저는 같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항공우주도 정말 좋은 종목이고 지금 차트 흐름도 좋고, 하지만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더 크게 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네.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두 종목 모두 굉장히 뛰어난 종목임은 분명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네. 이 한국항공우주 지금 최근 주가 흐름 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쭉 상승 아주 멋있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전고점인 45,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라면 차트를 좀 줄여서 보면은 네. 저는 충분히 6만 원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6월이면은 나로 발사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국산화 이 전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항공우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게임 올라와 있습니다. M게임, P2E 및 NFT, 연계,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 등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M게임 오늘은 10.13% 오름세를 기록을 했네요. 12,5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전거래 대비 1,150원가량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게임주들 오늘 또 몇 가지 또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그중에 M게임도 오늘 좀 오름세를 기록을 했네요. 네, M게임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M게임을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룽트 코리아를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네. 언급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맞아요. 있다라고 했는데 룽트 코리아가 이제 열혈 강호로 이렇게 크게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맞아요. 좋은 했다라면은 모습이었죠. N게임은 이제 온라인 판권을 가진 그런 회사예요. 열혈 강호 관련해서도. 네. 근데 이모탈이라는 작년 10월에 출시를 국내에 했었는데 1위를 했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런 만큼 게임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재미있어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데 네. 이 게임이 재미가 없었다면 1위를 못했었겠죠. 근데 그렇죠. 4개국, 동남아 4개국, 뭐 태국,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여기에 출시를 했네. 그러면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요즘에 페이 투 언이라고 해서 NFT 관련해서 지금 게임 관련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맞아요. 했어요. 네. 못 간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습니다만 제외하고라도 룽트 코리아, 위메이드는 좀 못 갔지만 네. 몇 종목이 지금 생각이 펄어비스? 데브 시스터즈, 네. 네, 펄어피스, 네. 펄어비스 어저께도 움직이고 크래프톤도 어저께 움직였고 요즘에 게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게임 관련주들 왜냐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플레 관련해서 좀 네. 영향이 덜 받거든요. 네, 그런 만큼 게임 관련주들 좀 네.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 가격적인 측면도 지금 M게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좀 오늘 이렇게 내려오긴 했으나 저는 만약에 이 라인 12,000원 라인을 내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단기적으로도 14,000원까지 좀 전고점 라인까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 긍정적으로만 말씀을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지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제가 컨택했던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하면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오늘 세 종목 전부 다 너무나 매력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롯데렌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쌓여 있었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종목이 뭐였죠? 한국항공우주. 네, 한국항공우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M게임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본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상승력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게임주들 또 그 가운데서 M게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좀 시장 흐름을 살펴보시면서 M게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KG케미칼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 KG그룹이 쌍용차 인수전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이 종목도 오늘 역시나 같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결국 마무리가 됐네요. KG케미칼 전거래 대비 9,150원가량 상승을 했고요. 39,700원에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가 소식이 나오기만 하면 오름세를 기록을 하네요. 이번에는 KG케미칼이 올라갔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쌍방울이 그러니까요. 시장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요번 월요일 날 그쵸?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시장을 이끌었다면 네. 오늘 시장 장 막판 마감 얼마 앞두고서 KG케미칼이 갑자기 치솟는 거예요. 맞아요. 딱 봤더니 이 쌍용차 인수 관련 이슈가 붙어 있었더라고요. 네네. 자, 인수 관련해서 KG가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조금. 왜냐면은 쌍방울은 그 쌍방울 그룹 전체의 매출이 저번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4,400억인가 정도밖에 맞아요. 안 돼요. 근데 이 KG케미칼 혼자서도 그 정도의 매출은 나오는 아. 이 정도의 회사다. 네. 근데 거기에 KG ETS를 매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후반에 5천억이라는 네. 그런 자금이 들어오고 자금력은 그렇군요. 어느 정도 되는 회사.
그렇다면은 좀 봐야 되는 것들이라면은 이 종목 자체만으로 본연의 가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이슈가 붙어줘서 지금 상한가를 쳤거든요. 네. 먼저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KG 에너캠 같은 경우에는 황산 니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핵심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런 만큼 개인 종목의 이 탤런트도 굉장히 뛰어난데 이슈까지 맡아줬네. 그러네요. 근데 그 이슈가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차트를 딱 봤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정말 어렵게 보이던 이 3만 원, 3만 1,000원 이 라인을 뚫어줬어요.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는데 여기를 뚫어주더니 오늘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 급등 이후에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주가를 좀 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일정 부분 쭉 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위에서 버텨주더라고요. 이 라인 부분에서. 네네. 여기서 버텼다가 다시 한번 2, 3일 후에 시간 조정을 두고 바로 다시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는 만약에 내일 4만 원 라인마저 돌파를 해서 위에서 출발을 한다? 그럼 그 라인 컷 잡고 좀 이렇게 좀 매수 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네, KG 케미칼 쌍용차 또 인수전 참가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좀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쌍용차 인수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좀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G 케미칼까지 확인을 해보셨고요. 계속해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동국 RNS 올라와 있습니다. 정부 히토류 181분 비축 계획 차질 소식 속에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동국 RNS 6.07% 상승을 했고요. 4,540원에 또 마무리가 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히토류 관련주 하면은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일으켰다 하면 히토류 관련주들이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히토류 관련은 당연히 미중 관련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뭐 니켈이라던가 뭐 등등등의 이런 히토류 희귀금속들이 가격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동국 RNS, 유니슨 뭐 그 유니온 이런 네. 세노텍 이런 종목들이 지금 크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가격적인 다른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히토류 관련주다 거기에 원자재 가격에 따른 그런 상승을 보여줬다. 근데 특징적으로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네. 21년도 뭐 이때 미중 무역 전쟁이 아니죠. 미중 네. 무역 갈등으로 그렇죠. 인해서 네. 굉장히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전략화 시켜가지고 수출 안 하겠다 막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슈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크게 올라오지만 그 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안 터집니다. 한 번씩 윗골이 달고 한 번씩만 터져주지라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발적 이슈인가 아니면은 중장기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인가 요 재료의 크기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 상승 관련해서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슈를 받아왔었고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금 오늘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서 그거에 관련해서 180일 비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네네.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단발성 이슈로 보기에는 좀 재료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네.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 그럴 여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뭐 아주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끌어가면서 히토류 관련주가 크게 상승 모멘텀을 가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 맞을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어요. 이 초록색 라인이 120일 이평인데 윗골이 달고서 이 라인 밑에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내일 다시 한번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바로 위에 5,000원 라인 부근에 지금 240일 이평 장기 이평선이죠.
여기 라인이 지금 저항 라인이 될 것이고, 자,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 그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내일 시가가 이 위에서 시작을 하느냐, 밑에서 시작을 하느냐, 그리고 이 재료가 얼마까지 지속이 가능할 것이냐, 시장 참여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내일 이 히토류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지는 봐야겠으나, 뭐 주가 위치에 따라서 매수 관점이 될 수도 있고 매도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보유 영역에서 어떻게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이런 종목들 상세하게 브리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국 RNS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를 타고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거나 애매하게 흘러갈 때 좀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다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바로 좀 읽으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톡방에 계시는데 수익률 꾸준하게 내고 계십니다. 3월에만 저희가 116% 가까이 넘는 수익률 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종목에 대한 신호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특히 실적이 탄탄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또 신호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참여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코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이번에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어떤 또 섹터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 또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한데, 네, 먼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묵직하게 들고 갈 종목이라고 해주셨네요. 전문가님의 또 특징이 실적이 탄탄하고 좀 받침이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 신호도 주고 계신데, 이번에 좀 묵직하게 들고 갈 종목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이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LG 상사하면 아실 거예요. 좀 낯설어서 그렇지 변경 네. 상장됐는데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이 종목이 3월 30일 날 한국유리 공업을 이렇게 지분을 100% 취득을 했어요. 한국유리공업이 무슨 회사냐? 이제 KCC 글라스 다음으로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유리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건설이 지금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오세훈 시장의 그 35층 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이제 서울에서도 35층 이상의 고층 빌딩이 지어질 텐데, 그렇다면 그 고층 빌딩에 쓰이는 유리는 어떤 유리일까요? 굉장히 튼튼해야겠죠. 네, 방탄 유리겠죠. 네, 방탄 유리. 네, 문을 못 열어요. 네. 그 35층 이상은. 근데 그런 유리를 만드는 그런 KCC 글라스가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한국 그 2위인 한국유리공업을 이 LX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여기에 추가적인 추가 상승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EU에서 석탄 수입을 안 한다, 러시아로부터. 네. 그런 제재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석탄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을 그렇군요. 아예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베트남과 카자흐스탄 이 석유 광구 이렇게 채굴하는 그런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런 부분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 매출액이 16조예요. 정말요? 매출이 35%를 상승을 했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363% 상승을 네. 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434%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근데 이 앞으로 그렇다면 올 한 해 전망이 더욱 밝은 이유가 네. 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왜냐하면 그런 광산들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끌어 모으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런 종목 메리트 있지 않나요? 저는 네. 이런 종목 안 사고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산업재 솔루션 부분도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라고 어.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 예, 그래서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 가격적인 측면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딱 차트를 보게 되면 네. 자, 저점 대비해가지고 22,000원 어. 대비해서 지금 36,000원까지 굉장히 꾸준하게 네,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봤더니 언급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못 봤어요. 진짜요? 네. 왜죠? 왜 근데 그럴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무섭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어. 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네. 종목 컨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면은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3고점을 찍고 있어요. 지금 이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음. 자, 근데 이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릴게요. 지금 45,000원까지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왜냐면은 이 저항 라인을,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줬었을 때는 그러면은 강하게 슈팅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묵직하게 차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이 라인에서 32,500원 라인에서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한국유리공업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지금 휘둘리지 않는, 오히려 수익을 걷어들이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또 소개를 해주신 종목에 대해서 또 수급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굉장히 탄탄하고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같이 좀 수익률을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또요, 직접 전문가님께 물어보시고 또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읽으셔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번째 묵직하게 들고 갈 종목 살펴봐 주셨고요. 또 다음 종목 혹시 준비돼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나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히든 종목이군요. 네.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항상 방송에서 이제 종목을 다 오픈을 하고 가격 전략도 그쵸. 말씀을 네. 드리고 했더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색다르게 네. 좀 히든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어요. 네. 힌트를 제가 네, 주시면 첫 맞춰볼게요. 번째로는 네. 이제 국내 파티클보드 및 MDF 국내 점유율 1위의 1위. 업체입니다. 네. 네. 파티클보드. 네, 한마디로 목재 관련한 회사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화마루, 이제 아파트라던가 빌라라던가 모든 강마루 아니면 합판 마루, 강화마루 이렇게 좀 구분이 될 그렇군요. 텐데, 네. 강화마루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국내 1위인 업체. 근데 1위 자회사가 네. 삼성 SDI 등의 2차 전지용 전해액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루 관련해서 네. 그리고 MDF 관련해가지고 시장 국내 점유율 1위다. 이제 건설 업황은 제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건자재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할 그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만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적으로 잘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 SDI 등에 이렇게 2차 전지 전해액을 납품을 하고 있다. 전해액 잘 만드는 회사로는 뭐 첨보라던가 네. 뭐 지금 맞아요. 솔루스 첨단 소재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지만, 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SK 이노베이션 등과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또한 보수적인 운영을 하면서 지금 연간 생산량이 1만 톤의 전해액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기준에서 5만 톤 정도로 캐파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투자도 하면서 캐파도 키워가면서, 그러니까 안정적인 성장을 해가는 그런 기업이다. 거기에 따라서 시너지가 나올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고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시장이 뭐 이렇게 인플레 우려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래서 이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 두 리모델링 번째로는 인테리어 2차 전지 관련주, 어. 그 재료 모두, 테마 모두 굉장히 강하다. 그런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적인 흐름을,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도 네. 지금 121일평을 올라타고 241일평마저 올라탔습니다.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딱 직전인, 그리고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인 상승을 굉장히 기대해봐도 되는 종목. 왜냐면은 지금 주요 저항 라인들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라인들은 이제 강한 지지 라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서 정배열이 일어나면 주가는 아주 예쁘게 상승을 한다는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조금만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티클 보드 점유율도 1위 그리고 강화마루 시장 점유율 1위에다가 특히 삼성 SDI의 2차 전종 전해액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리모델링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실적도 탄탄하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명은 지금은 공개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톡방 내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인 거죠? 내일 아침에 네. 바로 공개해 그런가요? 드릴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새 종목 매수를 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종목들 정말 끼 있고 좀 크게 상승해 줄 그럴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도 상승 중입니다. 네, 네. 그런 종목들 매도 시점까지도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시고 매수와 매도 신호는 톡방에서 또 역시나 같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이 QR코드를 찍고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톡방에서는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신호를 주고 계셔서 많은 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에만 116%가 넘는 수익률을 내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내일장부터 바로 좀 대응을 하셔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묵직하게 들고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신호 꼭 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아까 3월에만 또 116%가 넘는 수익률을 내셨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톡방을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또 한번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수익률 표를 안 가져왔는데 그래요? 제가 그럼 말로 뭐 어떻게 1, 설명을 2월 해드릴까요? 달에는 330% 정도 수익을 330%, 냈었고 네. 예, 그리고 3월 달에 116%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네. 종목을 가지고 7% 정도 수익을 낸 어.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진 않아요. 네, 이 네. 수익률을 위해서 또 방송을 위해서 뭐 여러 종목 들어가면 수익률을 많이 낼 수가 있겠죠. 뒤에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네, 근데 네. 모든 투명하게 이렇게 네. 공개를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한번 제가 매수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추가 매수를 해서 안정기가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맞아요. 정말 주요 자리 이탈을 했었을 때는 손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 한마디로 지키는 매매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이 수익률이 다 이렇게 대변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20종목 이내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좀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트레이딩, 단타적인 이런 대응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기 뭐 한 달 정도의 여유와 세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래서 20-30%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사전에 미리 장 초반에 급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잡는 것이 아니고 미리 장중에 브리핑을 다 드려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기업인데 이런 종목인데 매수가는 얼마고 매도가는 얼마인데 목표가는 얼마인데 이제 손절가는 얼마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매일매일 브리핑은 안 드리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좀 흐름이 변하잖아요. 시장 네. 흐름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 전략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톡방에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수익률 좀 꾸준하게 내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방금 보셨다시피 1, 2월에는 330%가 넘는 수익률을 내주셨고요. 3월에는 또 116%가 넘는 수익률 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희는 톡방 내에서 사마 네트워크스 들어가서 또 수익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시다면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많은 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말 진실되게 신뢰감 있게 전문가님께서 톡방에 다가가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또 꾸준하게 수익률 올리고 전문가님을 좀 믿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내일장부터 좀 바로 신호를 받아가시고 또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남은 시간 톡하는 상담소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왔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저희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드려서 종목에 대한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네, 나노스 올라와 있네요. 나노스 또 쌍용차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매수가는 6,4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12% 하락을 했고요. 4,54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나노스 일단은 고점에 들어가신 상황이네요. 네, 오늘은 하락을 했고요. 네, 쌍용차 인수가 있을 때마다 좀 이슈를 받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나노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4,540원. 네, 네, 이 종목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쌍용차 관련해서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고 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솔직하게 좀 거칠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쁜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으나 네. 잡주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애매하네요. 이 종목은 지금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없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에디슨 EV 그쵸, 그쵸. 같은 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거래 정지가 음. 됐고 상장 폐지 사유도 발생이 됐고 한데 사촌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런 종목들 좀 피해 가자. 맞아요. 저도 구경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노스라던가 광림이라던가 쌍방울 뭐 이런 종목들 보면서 톡방에다가 제가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네네. 분들한테 이런 종목 저도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싶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맞아요. 조심하셔라. 관망만 라고 할게요. 하시죠.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을 챙기셨다면 정말 다행인데 네, 지금 참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기회 줄 때 네. 빠르게 탈출하시기 어, 바라면서 네. 네, 지금 매수가가 6,400원. 이거는 제가 섣부르게 추매 이렇게 의견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금 주목 이슈 받을 때 또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좀 주식 주가라는 것이 좀 약간 생물과도 같아서 그쵸. 갑자기 팍 튀어오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거래량이 조금 터져주길 그렇게 좀 기다리면서 그리고 네.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나노스 또 기회가 있을 때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톡방 내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대답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코리아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9,6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급상승이 나왔습니다. 25.91% 상승을 했고요. 12,100원 선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매수가보다 수익권에 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좀 상승이 들어와서 네,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룽투코리아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네, 9,600원이요. 네, 9,600원에 진입을 하셨네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나노스 설명하면서 네. 현재가랑 매수가를 똑같이 봐가지고 이상하다 네네네. 싶어가지고 네, 지금 제대로 보이네요. 다시 보시는군요. 네, 9,600원 지금 수익권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이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이 망치형의 캔들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가 상승 출발하면은 이 라인 컷 잡고 지금 한번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청자분께서 어저께 진입하지 않으셨나 아니면 오늘 아침 진입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좀 수익 중이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열혈 강호 관련해서 제가 너무 재밌게 봤었고 맞아요. 설명해 주셨죠, 팬이었기 그때. 때문에 네. 그거 관련해서 이 만화가 재밌었다고 게임이 재밌진 않거든요. 근데 게임이 열혈 강호를 통해서 나왔던 게임들이 2000년대 후반에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해서 지금 동남아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게임이 본질적으로 재미있어야 되는데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 지금 네. 12,100원 라인을 이 라인마저 돌파를 해준다라면 저는 지금 그 전고점인 16,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다. 근데
이 라인들이 결코 만만한 라인들은 아니에요. 지금 이 라인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딱 저항 맞고 밀렸거든요. 근데 요 라인들 보면은 16,000원까지도 목표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시가가 어디서 형성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5% 비중 조금 아쉽네요. 10% 정도 되면 5% 네. 정도 이렇게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5%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고 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일부분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수익은 항상 옳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빨간불 먼저 켜놓으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롱투코리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다만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룽투 코리아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장 또 급상승이 나와 줬네요. 이 종목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대응을 하셔서 앞으로 좀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는데 한 종목 더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짧게 봐야 될 것 같네요. 초록빛 미디어 올라와 있습니다. 2,57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 7% 담고 계시는데요. 종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7% 빠졌고요. 2,820원에 마무리가 됐네요. 네, 이 종목 한번 짧게 전략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컨텐츠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네. 제가 진입했었던 이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그쵸, 경우에도 네. 상당히 상승 중이고 초록빛 미디어 지금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 시청자분께서 2,570원 상당히 잘 가격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쌍바닥 찍었을 때 이때 진입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주가라는 게 바닥이 어디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정도 수익 중이시고 만약에 이 2,900원 라인 초록색 라인이죠. 121 2평 이 심리선이 좀 많이 6개월 동안에 심리선이 많이 맞부딪혔던 라인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날 3월 25일 날 상승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쭉 밀려버렸습니다. 이 모습 보이실 텐데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다시 저항 맞는 모습 여기를 지금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여기 이 매물들을 소화하고 내일 바로 튈지 아니면은 한 네. 1, 2주 이렇게 시간 조정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네. 기관들이 계속 담아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매물들 소화하면은 다시 탄력받고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초록빛 미디어 제가 컨텐츠를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네. 지금 지속홀딩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링크를 타고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오늘 힌트 드렸던 히든 종목은 톡방 내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매수와 매도 타이밍도 같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좀 입장을 하셔서 내일장 바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2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0분 쉬고 9시에 또 다시 3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